어르신, 제가 밀어드릴게요. 잘 따라만 오세요. 고자동은 오늘도 누룩을 사러 나가는 길이었지만 작은 친절이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받은 로또 한 장 그것이 한평생 독수리 술도가에 몸을 바친 사나이에게 마침내 찾아온 인생 역전의 순간과 그 기적을 조용히 나누려는 그의 선택을 따라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은 아직 서늘했어요. 골목길 담벼락엔 밤이 남긴 습기가 촉촉했고 그 사이를 고자동은 익숙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등에 묵직한 누룩 가방, 손엔 낡은 지팡이. 그는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똑같이 누룩을 사러 가는 길이었죠. 막걸리는 그의 생이자 신념이었고 술도가에서의 하루는 인생 그 자체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는 그저 오늘도 좋은 술을 빚겠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오늘은 산초랑 조금 섞어볼까? 향이 좀 올라야지. 혼잣말을 중얼이며 걸음을 재촉하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그 어떤 명예보다 그 어떤 자리보다 그는 좋은 술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골목길 끝 불쑥 시야에 들어온 낯익은 풍경이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구부정한 허리, 겨우 허리를 굽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고자동은 주춤거리다 곧바로 앞으로 다가갔어요. 도로의 턱을 넘지 못해 리어카는 비틀거렸고 할머니는 숨이 턱턱 막히는 듯 보였죠. 어르신, 제가 밀어드릴게요. 힘드시잖아요. 그는 두말 없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고 할머니는 당황해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요, 됐어. 내가 끌 수 있어요. 하지만 고자동은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리어카를 믿고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어카는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꽉 찬 폐지 더미에 플라스틱과 고철이 가득 얹혀 있었죠. 그는 묵묵히 앞장서서 리어카를 밀었고 할머니는 옆에서 짧은 숨을 고르며 걸었어요. 가끔 비틀거릴 때마다 그는 무릎으로 중심을 잡아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젊은 양반이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점긴요. 저도 다 뼈가 시큰한 노인입니다. 다만 이건 그냥 제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걸음은 천천히 폐지상 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추운 바람도 따뜻해지는 듯했죠. 폐지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허둥지둥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고자동은 손을 저으며 리어카를 제자리에 주차했죠. 할머니는 몇 번이나 폐지 값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쌓인 것과 달리 돌아온 돈은 너무 적었어요. 이게 다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그 절망에 가까운 말투에 고자동은 말없이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 속 10,000원짜리 한 장. 그는 아무 말 없이 폐지상 사장에게 건넸고 그 돈까지 합쳐 건네받은 현금을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이게 오늘 정가입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다 이내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니 이게 뭔가요? 젊은 양반, 이건 제 몫이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에 든 돈을 다시 고자동 손에 쥐어주려 했어요. 그는 손을 살며시 거두었어요. 이건요, 누가 저한테도 옛날에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 받으셔야 제가 편합니다. 할머니는 몇 번이나 거절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품속을 뒤적이더니 조그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줄 건 없고 내가 어제 산 로또 하나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해본 건데 혹시 모르니 가져가요. 고자동은 빙그레 웃으며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좋은 술 빚으러 가겠습니다. 말끝이 가벼운 농담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고자동은 조심스레 로또 종이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작은 종이 한 장. 하지만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그는 그것을 낡은 공책처럼 소중하게 쥐었어요. 그렇게 다시 누룩을 사러 길을 재촉했죠.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은 훈훈했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이런 날이면 술도 더 잘 있겠지. 그런 생각 하나로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묘한 울림으로 차올랐어요. 그는 누룩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며 말했다죠.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소이다. 누룩집에서 그는 오랜 단골답게 찰떡궁합 재료를 골라 담았고 주인장은 농담처럼 물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걸 만들려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막걸리 빚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막걸리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다들 지나가다가도 딱 한 명만 진심이면 살아나는 법이죠. 그 말에 주인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자동은 누룩 가방을 다시 메고 집으로 향했죠. 그때까지도 그는 그 한 장의 종이가 인생을 뒤흔들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고자동이 누룩을 들고 돌아온 그 시간, 술도가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들 뭐해요? 손 떼지 마세요. 세리의 날 선목소리가 거칠게 울렸고 경찰 2명은 그녀의 팔을 붙들고 있었죠. 현관 앞에는 2명의 순찰차가 서 있었고 이미 몇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 여성이 유괴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설명은 공식적이었지만 행동은 강압적이었어요. 세리는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고자동은 사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손에 든 누룩 가방이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죠. 납치요? 우리가 이 사람을 왜 납치해요? 공주실 여사가 뛰쳐나와 경찰에게 소리쳤어요. 그녀는 발끝이 떨릴 만큼 격분해 있었고 옆에 있던 한 명의 기자는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죠. 고자동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세리는 스스로 여기에 온 거요. 우리가 뭘 강제로 한 게 없어.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유괴로 접수된 이상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해 일단 경찰서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세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죠. 내가 피해자라고요? 내가 신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자 경찰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신고자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기자는 그 대화를 귀 기울여 들으며 결정적인 장면을 노렸어요. 표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개안에게 붙잡힌 여성의 눈빛 정도로요. 공주실은 분노했지만 카메라 앞에선 말을 삼켰어요. 고자동은 손을 벌벌 떨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단 몇 초 만에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세리는 경찰에 의해 차에 태워졌고 그 와중에도 기자는 카메라 셔터를 멈추지 않았어요. 술도가의 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셔터 소리는 예의 없고 집요했어요. 고자동은 천천히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가 쌓아온 신념이 세상의 오해 앞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 포털과 지역 커뮤니티에는 유괴 혐의 술도가 여성 감금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이 올라왔어요. 기사엔 얼굴은 모자이크 되었지만 세리의 사진이 실렸고 술도가의 대문 사진은 뚜렷하게 실렸죠. 댓글창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도배됐어요. 이런 곳이 아직도 존재하다니 문화재인 줄 알았더니 감금소였네. 악의적인 말들이 나를 세워박혔어요. 고자동은 모니터 앞에서 말없이 기사만 보고 있었고 공주실은 입술을 깨물며 모니터를 꺼버렸어요. 세상이 이토록 쉽게 뒤틀릴 수 있다니. 그녀는 한숨처럼 말했어요. 고자동은 대꾸조차 하지 못했죠. 숨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밤이었어요. 자, 마셔요. 이런 날은 마셔야 돼. 공주실이 꺼내온 막걸리 주전자가 고자동 앞에 놓였어요. 술을 따르며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술도가가 뭐가 아쉽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래도 우리가 술 한 잔에 웃을 수 있던 날이 있었는데. 고자동은 말없이 잔을 들었어요. 입술을 대자 익숙한 향이 혀끝을 감쌌지만 오늘은 그 향마저 쓰게 느껴졌죠. 그는 가만히 말했다죠.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젠 사람이 사람을 찢어먹는구만. 술은 말보다 빨랐어요. 공주실은 2번째 잔을 고자동의 잔에 부어주며 말했다죠. 이러다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 신라주조에서 아주 작정하고 이 일을 꾸민 것 같은데. 고자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신라주조? 공주실은 속삭이듯 말을 이었어요. 얼핏 들은 건데 신라주조 쪽에서 이번 사건 배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언론 플레이로 우리 문 닫게 하려는 것처럼. 그 말에 고자동은 씁쓸히 웃었어요. 그래. 결국 또 돈 싸움이지. 다 가진 자들이 뭐든 만들어내는 세상. 침묵이 흘렀어요. 불 꺼진 술도가 창고 안에서 막걸리 냄새만 은은하게 퍼졌죠. 그 고요함을 깨듯 공주실이 문득 중얼였어요. 이번 주 로또 봤어요? 고자동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잔에 입을 대고 가만히 술을 마셨어요. 공주실은 계속 말했어요. 이번 주 1등 상금이 무려 407억이래요. 그동안 당첨자가 안 나와서 계속 이월됐대요. 세금 제하면 273억 정도가 실수령액이래요. 고자동은 그제야 잔을 내려놓았죠. 그게 뭐여?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요. 공주실은 웃었어요. 그야 그렇죠. 근데 그만큼 희망이라는 게 사람을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 종이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희망을 하루쯤 상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고자동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어딘가 마음 깊은 데서 이상한 기억이 불쑥 떠오르려는 듯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런 건 세상이 정해둔 룰이 아니요. 우린 끼어들 수 없는 남의 잔치상일 뿐이요. 공주실은 다시 잔을 들었어요. 그래도 언젠가 누군가에겐 그날이 오겠죠. 버스가 몇 대 지나가도 딱 한 번 내리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말에 고자동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웬일로 철학자 같소. 공주실은 웃었죠. 술이 말을 시키네요. 오늘따라 더 쓰네요. 이 술. 고자동은 잔을 비우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로또 나도 하나 받았었지. 그 순간 스쳐간 기억. 하지만 그는 다시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술도가의 명예가 더 급했거든요. 그날 밤 고자동은 술에 취한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그의 가슴은 식지 않았어요. 기억의 저편 어딘가에 묻혀있던 한 장의 종이. 그건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가 건넨 작은 성이었고 그조차도 이 바쁜 세상에선 그냥 스쳐간 호의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내일을 바꾸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자동은 눈을 감고 중얼였어요. 누룩만큼만 세상도 익어주면 좋을 텐데. 마광숙은 붉은 얼굴로 한동석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엔 분노가, 손엔 인쇄된 뉴스 기사들이 들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또 우리 술도가를 유괴범으로 몰아간 기사요.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한동석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그녀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한숨처럼 낮게 말했어요. 신라주조야. 이번엔 제대로 건드렸어. 광숙 씨,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손등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기며 다정하게 이어 말했죠. 당신이 아픈 거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어. 한동석은 그날 밤 자신의 서재에 오래전 접어두었던 투자 문건들을 다시 꺼냈어요. 신라주조의 주식 구조도 대주주 계열도 그리고 숨겨진 우회 지분들까지. 마광숙이 졸고 있는 옆자리에서 그는 밤새도록 펜을 들고 계획을 그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LX 호텔의 자산 일부를 유동화해 소규모 투자 법인을 설립했죠. 신라주조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건 소음이 아니라 숫자요.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결심을 밝혔어요. 그리고 첫 매입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단 0.3%씩 쪽에서 시작된 침묵의 공격이었죠. 한편 신라주조 본사에선 사뭇 긴장된 공기가 돌고 있었어요. 사내 정보통이 이상한 주식 거래 패턴을 감지했죠. 이상합니다. 소액주주 몇 명의 주식이 특정 계좌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독고탁은 즉시 그 계좌 추적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믿기 힘든 사실과 마주했죠. LX 호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눈썹이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한동석, 사랑 노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젠 전쟁을 하자는 거냐. 분노한 그는 주주 명단을 다시 훑으며 지분 방어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독고탁은 곧바로 측근 재무라인을 호출했어요. 그는 보유 자산 대부분을 주식 매입에 투입하라 지시했고 급하게 자금 유입이 가능한 지인들에게도 손을 뻗었어요. 이 판 내놓을 생각 없어. 한동석? 그 사람은 사랑에 눈이 멀었지. 난 회사의 피를 말린 사람이다. 그의 음성은 도끼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주주총회 날짜를 앞당기기 위한 준비가 비밀스럽게 시작됐죠. 둘 사이엔 말 대신 숫자만이 오가는 냉혹한 싸움이 펼쳐졌어요. 이 주식 전쟁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의 결정이 걸려 있었어요. 신라주조의 3대 주주, 한상국 회계법인 대표였죠. 그는 양측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주식 양도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가진 11%의 지분이 이렇게 귀한가요? 그는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현금 250억.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어요. 이 한 장의 계약서로 경영권이 바뀔 수 있었죠. 둘 중 누가 먼저 그 금액을 맞추느냐가 문제였어요. 문제는 모두가 현금 부족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한동석은 호텔 수익의 일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독고탁도 이미 사재기를 한 만큼 유동성이 마른 상태였죠. 비공식 자금줄도 닫혀 있었어요. 이건 진짜 전쟁이구나. 한동석은 마광숙 앞에서 담담히 털어놨어요. 이대로 가다간 호텔까지 담보 잡히게 생겼소. 마광숙은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건 안 돼요. 당신까지 잃고 싶진 않아요. 그의 눈엔 피로가 어려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함도 남아 있었어요. 그럴 순 없지. 광숙 씨는 날 믿어줄 테니까. 밤이 깊어졌지만 마광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술도가 마당을 천천히 걷던 그녀는 달빛에 비친 고요한 항아리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250억이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다 무너질까 무서운 거예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였고 두 손을 꽉 쥐며 입술을 떨었어요. 그 순간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고자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광숙 씨, 여기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고자동은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힘이 돼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지켜온 집이잖아요. 술도가. 마광숙은 눈가를 훔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날 밤 고자동은 조용히 술도가 창고로 들어갔어요. 기자들이 떠난 마당은 아직도 그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 서늘했고 막걸리 항아리 옆 나무 벤치에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죠. 옆에 놓인 주전자를 열어 작은 잔에 막걸리를 따랐어요. 살짝 떨리는 손끝을 감추듯 그는 빠르게 입을 대었어요. 술은 익숙한 향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쓰게 느껴졌어요. 그는 창고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흘렸어요. 나는 평생 이걸로 사람을 위로했는데 이젠 한 사람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게 됐구먼. 눈가가 시큰해졌지만 그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잔을 다시 채웠죠. 사람이 사람을 짓밟는 세상? 그 한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공주실은 일찍부터 마당 청소를 마친 뒤 고자동의 작업복을 손에 들었어요. 밤새 바람을 맞은 옷은 술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고 옷소매 끝엔 희미한 먼지가 묻어 있었죠.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옷을 툭툭 털며 주머니를 뒤졌어요. 또 뭘 이렇게 쑤셔 넣으신 거야?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어요. 살짝 접혀있는 종이는 낯설지 않은 인쇄물이었고 펼쳐보자 로또 번호와 QR코드가 선명히 찍혀 있었죠. 공주실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 양반, 술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복권도 하는 사람이었네. 장난처럼 웃어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밀려들었어요. 그녀는 로또 용지를 조심스레 다림질하듯 펴놓고는 식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죠. 복권 한 장을 두고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공주실은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가 끝나갈 즈음 화면 아래 자막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죠.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 아직 없음. 역대급 2월 예상. 앵커는 가볍게 말했어요. 7주 연속 당첨자 미출연으로 다음 회차 누적 상금이 무려 407억에 달할 전망입니다. 공주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식탁 위, 아까 펼쳐놓았던 그 로또 복권이 눈에 들어왔죠. 에이 설마 이게 되겠어. 중얼이듯 속삭이며 그녀는 슬며시 복권을 손에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었더라. 그녀는 살며시 번호를 하나하나 짚기 시작했죠. 58, 17, 23, 31, 41. 그리고 이내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공주실은 로또 용지를 손에 든 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손끝은 차가웠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설마 진짜 맞을 리는 없겠지. 그냥 비슷한 숫자겠지.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탁 옆에 두었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로또 앱을 열고 QR코드 스캔창을 띄웠지만 화면은 그대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얹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내가 아저씨한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지?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들었고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갑자기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공주실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미스타고. 무슨 일 있어요? 공주실은 복권을 들고 그대로 다가가 말했어요. 아저씨, 이거 며칠 전에 리어카 할머니가 주신 거 맞죠? 고자동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손에 쥔 복권을 조심스레 펼쳐 보여줬어요. 이 번호들요. 지금 로또 당첨 번호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아까 앱은 안 돌렸는데 눈으로 봐도 다 맞아요. 그 말을 들은 고자동은 말이 없어졌어요. 그는 복권을 받아들고 숫자를 하나씩 더듬으며 읽었고 손이 떨리는 걸 주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철석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바닥에 주저앉은 고자동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복권 종이를 쥔 손은 그대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허공을 멍하니 떠돌았죠. 술도가가 유괴범이라 불리던 날. 막걸리 항아리를 붙잡고도 아무 말도 못했던 순간들. 도움을 청하러 온 마광숙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나는 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의 입에서 낮은 한숨 같은 말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손에 쥔 이 작은 종이가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믿음이 그의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고자동은 조용히 옷을 차려입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간단한 신원 확인과 몇 장의 서류. 그리고 계좌에 찍힌 숫자 2731억 4천만. 그는 말없이 영수증을 접어 품에 넣고 바로 LX 호텔 회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동석 앞에 섰을 때 오직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이 돈, 술독가를 지켜주는 데 써줘요. 지금이요. 한동석은 처음엔 고자동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고자동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놨죠. 거기엔 정확히 273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한동석은 말문을 잃었고 고자동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 돈을 손에 쥔 건 우연이지만 어쩌면 하늘이 우리 술독가를 다시 일으키라고 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한동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눈엔 숨기지 못한 놀람과 벅참이 번졌어요. 이건 상상도 못했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보다 이 회사를 위해 움직여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는 게 더 놀랍소. 그는 곧장 투자 담당 이사를 호출했고 한상국 회계법인 대표에게 바로 연락을 넣었어요. 250억 당일 송금합니다. 지분 넘기세요. 신라주조 오늘부로 새 주인을 맡습니다. 며칠 뒤 열린 신라주조 주주총회장은 평소와는 달리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기자들의 취재는 금지되었고 입장 시엔 철저한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각 10시
의장석에 앉은 독고탁은 끝까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경영권 이슈는 언론 장난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법무팀장이 들고 나온 문서 한 장이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3대 주주, 한상국 대표의 11% 지분 전량이 LX 파트너스로 이동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고 독고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럴 리가, 이건 조작이야. 내가 방금까지.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동석이 조용히 손을 들고 선언했어요. 신라주조의 대표이사 독고탁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압도적 표차. 그리고 정적 속에 마광숙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젠 새로운 사람을 앉혀야겠네요. 여기까지 술을 지켜낸 단 한 사람, 고자동이요. 뭐라고요? 고자동은 마치 잘못 들은 사람처럼 눈을 깜빡이며 마광숙을 바라봤어요. 주주총회장을 떠나온 그에게 한동석과 마광숙은 별도로 조용한 미팅룸을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사장 제안을 내놓은 것이었죠. 내가 사장 자리를 맡으라고요? 고자동은 당혹감에 말을 더듬었고 손에 쥐고 있던 모자까지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막걸리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장이라니요. 그 자리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마광숙은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단단히 맞잡고 말했어요. 아저씨는 평생 술을 지켰어요. 사람이 만들고 지켜야 할 게 있다면 그건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그녀의 말은 뜨겁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요한 울림처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죠. 고자동은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한 채 숫자가 아닌 수량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신라주조 본관 앞에 검은 정장이 즐비하게 늘어섰어요. 언론, 주주, 직원들이 몰려든 그 자리에 정식 취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고 신임 대표이사 고자동 이라는 이름이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한동석과 마광숙은 나란히 그를 배웅했고 고자동은 정장 대신 평소 입던 작업복 위에 깔끔한 코트를 걸쳤을 뿐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며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죠. 술은 말이 많지 않아야 익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의 현장은 이상한 정적과 존중이 동시에 흘렀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화려한 취임식도 기자 간담회도 아니었어요. 그는 말없이 시장 골목 안쪽, 폐지상 옆 오래된 길로 들어섰어요. 기억을 따라 걷는 그 발걸음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담겨 있었죠. 그날 리어카를 밀어주었던 바로 그 할머니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허름한 골목 끝 변함없는 자리. 녹슨 리어카 옆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는 조용히 신문지를 접으며 고자동을 올려다봤어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다 이내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니, 저기 누룩 사러 다니시던 그분 아니요? 고자동은 말없이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날 제가 받은 그 복권 기억하시죠? 할머니는 멋쩍게 웃었어요. 아이고야, 그거 그냥 장난이었는디. 그거라도 드려야 미안한 맘이 덜할까 싶어서. 고자동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그냥 저한테 온 게 아닙니다. 어르신 마음이 이 세상을 조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가진 거예요. 봉투 안엔 정확히 27억 원의 수표가 들어 있었고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입을 틀어막았죠. 아니, 이걸 왜 줘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디. 고자동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누군가의 도움이 돼 있더군요. 리어카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할머니는 결국 고자동의 손을 덥석 붙잡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내가 준 건 고작 종이 한 장인데. 이런 날이 진짜로 오는구만요. 고자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죠. 말이 많을 필요는 없었어요.
진심은 입이 아니라 눈빛과 손등에서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그는 봉투가 담긴 작은 가방을 할머니 곁에 남겨둔 채 조용히 일어나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바람은 적당히 불었고 걸음걸이는 천천히 하지만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술도가로 돌아온 그는 잠긴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막걸리 항아리 앞에 멈춰선 고자동은 천으로 덮인 뚜껑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익어가던 술향이 고요한 공기를 뚫고 피어올랐죠.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마당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렀어요. 공급 중단으로 텅 비어 있던 병입 창고에도 막걸리 통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분주히 항아리 앞에서 발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죠. 한동석은 작업복 차림으로 막걸리 병을 옮기며 웃었고, 마광숙은 전날보다 한결 부드러운 눈빛으로 창고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공주실은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병 세척을 도우며 중얼였죠. 참 별일이네. 복권이 우리 삶을 구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말에 고자동은 작은 항아리 옆에서 술국자를 들고 있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복권도 누군가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저 종이 한 장이었겠지요. 그는 항아리 안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날 골목 어귀에서 마주했던 리어카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모든 것은 그렇게 작은 친절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다시 좋은 술 한 잔으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죠.